C++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사람이 읽고 쓰기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코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법이 쉬워요.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주로 예를 들어서 키와 밸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 콜론 밸류 이렇게 하십니다. 키 콜론 밸류.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가 키와 밸류를 놓으시면 되고요. 배열을 쓸 때는 이렇게 꺽쇠를 쓰시면 돼요. 꺽쇠. 이걸 자동으로 얘가 배열을 알아들어요. 제이슨 멋지죠? 이러니까 XML보다 더 양이 작죠? XML은 태그 자체가 길잖아요. 그래서 전달해야 될 그 텍스트의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XML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에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발생시켜요. 이 경우에는 필요한 트래픽만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이 적게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좀 작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나가면 돈이 없어졌어요. 격분합니다. 와이파이 상태에서 상관없지만 3G 상태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격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슨을 이용해서 제가 삼성 모바일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코드예요. 데이터를 모델에 붓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개인 URL 컨텐츠 아까 보셨죠? 제가 짠 거. 그래서 URL 컨텐츠를 가져다가 지슨에다가 쫙 부어주면 끝나요. 이게 제이슨을 이렇게 통신하는 걸 권장해드려요. 이 풀소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삼성 모바일 한번 꼭 보시라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센서 같은 거 프로그래밍 할 때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센서 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센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겟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칭해요. 근데 얘는 그냥 이 겟 시스템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캐스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타입 반드시 통합된 타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캐스팅을 꼭 해야 되는 이유예요. 무슨 타입인지 안 알려준다는 거지. 타입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겟 무슨 서비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캐스팅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센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센서 서비스라고 하는 걸 가져오시고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갖고 레이아웃을 전개할 때는 뭘 써야 돼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있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센서 관리자를 획득을 한 다음에는요, 리스너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센서 매니저로부터 디폴트 센서를 얻어와서 어떤 센서 타입인지 지정하셔야 돼요. 이게 방향 센서인지, 가속도 센서인지, 조도 센서인지, 센서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센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은 센서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그 센서에 대한 리스너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세 번째 인자가 뭐냐면 센서의 갱신 주기예요. 그 센서가 값이 변화가 언제마다 한 번씩 생기는지를 감지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갱신 주기라고 부르는데 그 갱신 주기가 가장 빠르게 되는 게 fastest예요. 주로 게임할 때는 이걸 많이 쓰겠죠. 가장 빠르게. 게임도 있어요. 센서 매니저 좀 센서 딜레이 게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임이에요. 노말이 좀 가장 느리고. 그래서 센서의 변화를 감지해갖고 이 디스를 줬다는 게 뭐냐? 리스너가 현재 디스에 있다는 거죠. 현재 클래스의 리스너를 구해놓으면 디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다가 구현해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센서는 자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X, Y, Z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폰을 들고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걸 수업을 하면서 센서 테트리스를 해봤어요. 끼워뜨리면 블락 유리 가고 이렇게 끼워뜨리면 블록 유리 가고 테트리스 수업 시간 해봤는데 신기하죠. 신기하는데 왜 그런지 다 모르고. 그러니까 센서에서 값을 넘기는 것은 지금처럼 밸류주라고 하는 그 센서 이벤트에 들어있는 밸류주가 있어요. 센서 이벤트 객체에서 전달되는 밸류 중에서 이게 플로트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1, 2인데요. 0은 Z축,
1은 X축, 2는 Y축이에요. XYZ가 아닌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Z는 0에서 360, X는 마이너스 180에서 180, Y는 마이너스 90에서 90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가속도 센서예요. 가속도 센서는 012가 XYZ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방향 센서하고 가속도 센서가 밸류주가 각각 뜻하는 바가 다르죠? 둘 다 똑같이 밸류주의 XYZ를 주지만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XYZ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라는데요. 자기장 센서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장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나침반을 만드실 수 있어요. 등산 같은데 앱 있잖아요. 등산 앱 같은 거 보면 이 지도하고 이제 나침반을 표시하고 있는 산행 갈 때 당신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면 이 자기장 센서 이용하지 않아요. 자기장 같은 측정.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센서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 센서, 밝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 로 센서가 있는데 잘 안 써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락시머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센서와 기체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고 별시하는 거 다 있죠. 온도 센서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폰을 쓰고 있는 온도가 얼마입니다. 주변 온도가 알려줘요. 온도계 트라이코더라고. 센서 자체가 종류가 되게 많다. 여기서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이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방향 센서하고 가속도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장 많이 써요. 그 센서 이용할 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모든 센서는 플로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0. 얼마 단위죠. 그리고 반환되는 배열의 크기가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 범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센서가 특히 가속도계의 값을 쓸모있는 정보를 할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속도계를 이용할 때는 스레셜드 값을 분석해서 가져야 돼요. 스레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양의 델타 값이 발생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코딩한 게 삼성 스포츠에서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그 팬사인이라 해서 사용자가 사진 위에서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는데 흔들면 지우는 거예요. 막 흔들면. 그런 앱 만들면 재밌겠죠. 흔들면 보이는 거. 흔들면 지우는데 얼마나 흔들면 지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흔들면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하느냐가 스레이션이죠. 델타의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살짝만 흔들려도 지워져 버리면 짜증나겠죠. 막 그리는데 이게 이게 폰이라는 게 뭐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 이상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려도 살짝만 흔들려도 휙 지워져 버리면 일단 짜증나니까 에이 그래서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흔들게 만들면 또 문제겠죠. 아무리 흔들어도 안 지워져 있고 뭐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적당한 값을 얼마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다 보면 비유랑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비유랑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다 보면. 특히 이제 원래 있는 전통적인 비유를 그냥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비유라는 걸 만들다 보면 이 우리들의 고객님들은요 참 변칙적인 비유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비유 말고 별도로 내가 원하는 비유를 그려주길 원한다. 그래서 특별한 UI를 원하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만의 UI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커스텀 뷰라. 그 커스텀 뷰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뷰를 확장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예제 코드인데요. 그 그림을 화면에 그리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캔버스하고 페인트 클래스. 캔버스 클래스는 온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 온 드로우를 통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온 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리게 있어요. 그래서 온 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리면 캔버스를 가지고 그리셔야 돼요. 근데 캔버스를 그릴 때 페인트를 옵션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인트가 옵션으로 전달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페인트 값을 가지고 얘가 색상을 더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부를 채울 건지 아니면 외곽선만 그릴 건지 경로만 그릴 건지 이런 거 모두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은데 동그라미에 선만 그리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내부 면만 채우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옵션은 다 누가 전달하냐면 페인트 클래스가 전달합니다. 그라데이션을 쫙 채우고 싶어요? 페인트 클래스가 전달합니다. 각각의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르면 짜기가 어렵다. 근데 어떤 분이 뷰를 만드는데 생성자가 3가지가 있다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뷰를 만들 때 생성자가 3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 하나만 전달되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거는 코드 레벨에서만 생성이 가능해요. new 해갖고 만들 때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2개나 3개인 경우가 있어요. 생성자가 2개인 경우는 두 번째 인자가 뭐냐면 어트리뷰트 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XML에다 여러분들의 태그를 얹었을 때 XML의 태그 파라미터도 있어요. 그죠? 그럼 XML에다가 여러분들이 비율을 얹을 수 있잖아요. XML에다가 비율을 얹게 되면 얘가 컴파일하면서 생성을 해주는데 그 정보를 읽어드리게 돼 있어요. 객체 생성하면서.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요.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트 이런 값들 있죠.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 값을 전달받았어요. 그 값을 가지고 내가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 값을 전달받아서 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인자가 필요하다. 어트리뷰트 셋이. 그래서 어트리뷰트 셋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키 값을 주면 해당하는 값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인자의 값은 뭘 의미하냐면 인티저 형태로 스타일 주소가 와요. 그러니까 스타일 형태로 스타일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타일 값을 읽어오게 되면 해당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의 뷰에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타일까지 지정하지 않는다면 인자가 2개짜리인 생성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준비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PDN 그러면 제가 삼성 스포츠 작업했던 코드 한번 쭉 보여드리고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툴이에요. 이클립스가 아니죠? 예, 이클립스 내다 보냈어요. 또 열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쓰는 툴인데요. 여기에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소스 코드도 한번 잘 보여드릴 거고요.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 예.